오늘은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작업은 저희가 이제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배수로 하는 정비 진짜 잘하잖아요. 그렇죠. 비만 오면 나가죠. 뭐 사람들이 뭐 우리는 인력으로 다 하니까.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조금 등한시하는 편이 많죠. 하수구 중대장님이랑 또 각별한 인연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군 생활을 이제 8년 했는데요. 전방에서 생활하다가 네. 훈련부사관 그 지원에 합격을 해가지고 네. 육군훈련소에서 3년 반 근무했거든요. 제가 모셨던 중대장님이시죠. 훈련부사관은 부사관 중에 부사관, 엘리트 부사관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왜 전역을 하시게 된 거예요? 중대장님이 아. 꼬셨나요? 제가 스스로의 뭔가를 찾아내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군 생활이라는 건 아무래도 보수적인 좀 측면이 많이 좀 있죠. 그게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의 나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내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 전역했을 때는 사업을 발로 하려는 게 아니었고, 이제 대학원 준비하면서 좀 다른 진로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떻게 진입을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호칭을 중대장님이라고 해요? 중대장님으로 호칭을 드리고요. 전입 신고하고, 네, 그러고 작업 시작하거든요. 설비하시는 또 저희 관련 업에 있는 사장님들 그 사이에서는 하수구 중대장, 그 동생 하수구 소대장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네. 같이 중대장님으로 모셨을 때 같이 근무했던 기간은 길지 않아요. 제가 모셨던 중대장님들 뭐 1년 반, 2년 이렇게 같이 하신 중대장님들도 계신데, 지금 하수구 중대장 형이랑 근무했을 때는 1년 좀 안 했거든요. 그 같이 근무했을 때 당시부터 상단 부하라는 걸 떠나가지고 진짜 좀 인정이 있는 형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전투력 측정 우수중대, 선봉중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 중대의 측정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려면 사실 중대장님이 좀 이제 장기 욕심이라든지 진급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이 많은데, 우리 중대장님은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근데 밑에 있는 소대장, 분대장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리더십이 없는데, 우리 중대장님은 진짜 되게 선한 영향을 주면서도 저렇게 우리 소대장들이랑 분대장을 하나 뭉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그때도 남다르긴 했어요. 소대장 분께서 상당히 우리 중대장님을 신뢰하고 자기 친형보다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진짜 오래 좀 쌓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전역한 지 한 8년 정도 됐으니까 이 친구하고 아마 저희 형보다 저도 통화 많이 해요. 처음에 저도 뭐 저 혼자 일을 시작했으니까 같은 이제 동반자로서 좀 그런 서로의 이런 부분을 끌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보시면 제가 장비도 타잖아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장비를 배우려고 건설회사에 들어갔어요.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장비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포크레인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굴삭기를 배우기 위해서 건설회사에 이제 가장 말단 직원으로, 그러니까 허드렛이라는, 요즘 말하는 그냥 제가 김씨인데 김군으로 들어가서 이런 장비 타는 분들 진짜 밑에서 막 장비 같은 거 일하시면 타고 나면 기름도 채워주고 기타 뭐 심부름도 하고 그런 일부터 시작했어요. 담배 심부름하고 커피 타오는 거 하고 다 했어요. 이 장비 출신인데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좀 뭔가 빨리 배우고자 하는 의지에 거기 관련된 뭐 공무일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일을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사 전체적인 이 현장을 관리하는 이제 역할도 했고요. 지금 그 대표님이 되신 거네요? 네,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많은 걸 다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뭐 사람이 하나인데 열을 감당할 수 없듯이, 그렇다면 직원을 둬야 되는데 직원을 또 열을 두는 것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 친구들도 저하고 뭔가 함께하는 이런 협동체를 만들고자 해서 일종의 협동조합이죠. 그러면은 이 일을 하기까지가 총 몇 년이 걸리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회사에 근무한 건 1년. 1년 있으면서 이제 이런 장비나 그리고 회사 공무 그리고 현장 전체 관리적인 부분을 남들보다 좀 빨리 익혔어요. 대신에 남들보다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회사에 퇴사한 다음에 그때 이제 저희 소대장 친구가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 뭐 블로그나 이런 SNS적인 이런 마케팅 부분을 먼저 좀 올라선 친구였는데, 그때는 이제 당시에는 제가 이 포크레인을 이 굴삭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케팅적인 부분을 이 굴삭기에 도입을 했는데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를 검색해서 장비를 불러주는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일은 아니다 싶어서 접고 그렇다면 내가 현장에서 장비도 운용하고 뭔가 전체적인 걸 내가 하는 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건데, 준비하는 데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뛰어들어서 계속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부딪혀가면서 이제 범위를 넓힌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예. 카메라로 보니까 약간 배정남 씨.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하면 진짜요? 배정남, 조금 이제 기분 좋은 소리 들으면 이제 김강우, 김강호. 이정.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단순했어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전동 스프링이라는 기계, 뭐 이렇게 돌리는 기계인데 그 스프링 하나로 뚫는 작업 위주였어요. 그래서 작업이 안 되면 뭐 공사하자, 딱 이 두 가지의 스킬밖에 없는 시장이었고, 제가 이제 진입하면서 내시경 촬영 장비를 좀 도입하고, 그래서 땅속에 있는 배관을 직접 눈으로 보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그 다음 비구착 방식으로 뭔가 그 부분을 해결하는, 만약에 공사가 필요하더라도 딱 그 문제가 있는 부위만 찾아내서 그 공사를 최소화하는.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은 저는 그만큼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안 왔더라면 더 큰 일을 만들었을 테니까, 공사적인 부분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더 받을 수 있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최대한 제가 하려고 하는 일. 저녁 당시에 그렇게 금전적으로 아주 최악의 상황을 제가 겪었었거든요. 군대에서 있을 때 투자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전역할 때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목표치한 그 금액대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무리하게 좀 욕심을 내서 한번 내보자 하는 상황에 그게 이제 꼬꾸라지면서 부동산 관련된 막 그런 투자를 좀 네. 했다가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어서 이제 이 상황을 제가 빨리 타게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남들이 이제 제 동기들과 같이 제가 취업을 한다고자 한다면, 취업을 해서는 절대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이거 하면 남들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 일이었어. 두남자 설비 대표 올해 31 됩니다. 어쩌다가 또 이렇게 이 일을 찾게 되셨어요? 원래 저희가 그 스테이크 집을 했는데, 친구랑 둘이 스테이크 집을 했는데 식당을 하다가 하수구가 너무 막혀가지고 네. 또 이게 그렇게 하다가 너무 막힌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희가 그냥 창업을 해버렸어요. 하수구 막힌 거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스테이크 집이 망해서 한 거 아닌가요? 그거 비싸게 있긴 한데 스테이크 집을 하다가 하수구가 네. 막혀서 짜증이 났는데, 네,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그렇죠. 경기가 어려웠는데 하수구를 뚫으려고 하다가 하수구 창업을 했다고요? 네, 저희가 한번 장비를 빌려서 뚫어봤는데 그게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바로 정리를 해버리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대구에 있다가 대전으로 올라와서 창업하게 됐어요. 저희는 이제 하수구 중대장님이 저희 사부님이 되셔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스테이크 집을 하다가 하수구가 정말 많이 막혔을 때 하수구 중대장님 유튜브를 봤어요. 그 식당에 앉아서 폐업을 결정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그냥 저분처럼 돼야겠다라고 그 마음 하나로 대전으로 올라왔어요. 동합적으로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밑에서 한 6개월 정도 무급으로 둘이서 일하다가 무급으로? 예, 일 배우시려고? 네, 저 와. 하수구 중대장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왔다가 저희가 나중에 창업을 하고 나서 하수구를 뚫을 일이 생겼는데 저희가 못 뚫었어요. 그거를 중대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현장에 있는데 저희가 이게 하수구 중대장님을 보고 커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창업을 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니까 흔쾌히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가지고 저희를 도와주셨거든요. 와. 네, 그때 2년. 1년씩도 없는데요? 예, 맞아요. 얼마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경기 다시 좀 풀리고 코로나 좋아지면 네. 다시 스테이크집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안 할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회장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와, 원래 좀 하수구 중대장님이 이쪽 업계에서 좀 유명하신 분인가요? 이쪽은 거의 좀 탑. 공유하기도 하고 도움 받은 만큼 또 주기도 하고 이런 거네요. 실제 너무 도움 빌려다가 피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일을 보통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시작하세요? 경제적으로 윤택한 분들이 일을 시작하지는 않아요. 초년생들은 일단 처음에 회사를 다니고, 저희도 그랬잖아요. 초년생 때는 돈이 부족한 걸 모르잖아요. 왜냐면 나 혼자 벌어서 나이가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내 월급 생활로는 좀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좀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을까요? 비추천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비추천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잖아요. 뭐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뭐 일반 여기 병사들처럼 제가 삽을 지어봤겠어, 뭘 했겠어요? 그런 것도 안 해본 사람인데, 하다못해 뭐 제가 공병 출신도 아니고 뭐 학교도 뭐 일반 법대 뭐 이런 데 나왔고 이쪽하고는 전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하지 말했어야 될 사람인데 제가 한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일인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겠죠. 클래스까지 오면 대충 수입을 얼마 정도 봐야 될까요? 네,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인데, 뭐 물론 뭐 많이 벌 때는 진짜 누구 1년 연봉도 벌고요, 한 달에. 적게 번다고 하면 그래도 대기업 임원 월급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지금 하는 이 시장이 사회적으로 아니면 이제 사람적으로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이나 이런 배관공들은 확실히 좀 더 인정을 받고 금전적으로도 되게 하이 클래스의 이런 직종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 밑에 있는 이 후배들이 일을 할 때 제가 하고 있는 이 직종이 어느 일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제 그런 시선 정도는 제가 조금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해요. 이런 상황에 제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더라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최고가 돼야 되겠지만 이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뭔가 한 가지 좀 표준을 좀 제시하고자 그런 욕심은 조금 있습니다.